오늘은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계엄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큰 혼란도 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디서부터 우리 사회가 잘못됐다라고 진단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위기가 짧게 수습이 되고 어쨌든 정상적인 형태의 정치 활동으로 돌아오게 된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회복력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도 제 역할을 잘 했고 국민들도 강한 염원을 표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계엄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계엄까지 몰아갔던 정치적 양극화의 기반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토대가.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그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 정치적 갈등을 격화시켰던 여야 간의 정쟁의 문제라든지 혹은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혹은 극단적인 지지자들에 의해서 정당이 움직이는 문제라든지 하는 이런 기존의 문제들은 하나도 지금 해결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위기는 일단 우리가 극복해내긴 했지만 그게 문제의 해결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목소리를 많이 내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한국 정치 위기 그리고 적대적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꾸준히 밝히고 계시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현실적 개헌 모델, 우리나라가 추구할 수 있는 개헌 모델은 뭘까요? 근데 개헌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그냥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집중된 권력이 한 사람한테 모여 있고 권력의 공유라든지 협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승자가 독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럼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각 진영이 뭉칠 수밖에 없는 거고 상대방을 최대한 적대화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런 구조라면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갈등이나 대립의 구도가 해소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만들어진 개정된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보더라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굳이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개발도상국 수준의 중진국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지금 이제 그때보다 한 10배 이상으로 국민소득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 영역이 많이 발전을 한 거죠. 그때에 비해서. 그래서 국가가 모든 걸 독점하는 형태로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것 같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을 분산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력도 지방하고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이제는 이제 각 영역이 좀 더 자율성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나 국회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민주화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 시스템은 과거 권위주의 때와 마찬가지로 중앙에 몰려 있고 대통령에 몰려있는 그런 시스템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요즘 들어서 더 나쁜 형태로 많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헌이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저는 좀 더 큰 틀에서의 개헌을 원하기는 하지만 지금 또 개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문부터 시작해서 기본권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터져 나올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판도라의 박스처럼 될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 해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것부터 좀 해보면 어떨까. 2026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한 것들이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 이런 조항이 하나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걸 지방정부라고 규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도 그 다음에 거기에 지방분권의 강화를 상징하는 그런 조항들을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그런 조항의 헌법 개정을 제안을 하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그 내용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럼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합의를 만들어 갈 수도 있고 그 합의를 통해서 정말 고칠 수도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도 한번 성공의 경험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주제도 또 지역 관련된 거라서 저는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기초단체장도 해보셨고 또 경기도지사 광역단체장도 해봤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누구보다도 지방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과 지방의 권력 재배분과 관련해서 네. 지금이 적기이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늘 주장하고 계셨던 정당과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이 지방 분권 관련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방 분권을 하게 되면 지금의 이제 지방 정부가 훨씬 많은 재정적인 권한과 행정적인 권한을 갖게 되겠죠. 뭐 필요하다면 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입법권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훨씬 큰 권한이 부여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지역이 일당 지배 체제죠. 그러니까 경쟁이 없는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쟁이 없는 선거 그리고 일당 지배라고 하는 거는 부패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해야 되는 일은 지방 내에서 정치적 생태계가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을 해주고 경쟁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한 그 내부적인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겠죠. 사실 그게 지방뿐만 아니라 지금 뭐 우리가 너무나 지금 피곤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중앙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양당 간의 극한적인 대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3당, 제4당이 들어와서 어느 한 정당이 독자적인 과반을 차지할 수 없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과반 연립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 과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타협이라든지 양보가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제 독단에 의한 정치라든지 뭐 일방적인 지배라든지 이런 형태의 문제는 우리가 좀 사라지기 때문에 선거제도, 정당제도의 개혁은 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평소에 주장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의원 내각제를 고려한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의원 내각제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출한 어느 한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그분이 메시아처럼 우리를 몇 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줄 거라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의회를 통해서 성장한 정치적으로 교육받고 또 평가받고 또 국민들도 지켜보고 또 당내에서도 평가받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리더가 되는 사람이 훨씬 더 저는 그런 조정과 화합의 리더십을 훨씬 더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뭐 분단 체제하에서 대통령의 존재나 위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의원 내각제로 바로 넘어가는 거는 저는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서 대통령은 이제 국가 전체와 관련된 중요한 작업을 하고 네.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내각을 맡아서 끌고 나가는 형태, 이른바 뭐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가면 그게 훨씬 더 나으면 지금으로서 나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저희 사실 지금 탄핵과 대통령 교체의 저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도 다른 진영에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을 보고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겠어? 또 탄핵해야지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정도로 최근 10년 동안 정말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 많이 힘들어요. 이런 것이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는 탄핵 그리고 어떤 대통령 교체의 저주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지 한국 정치 문화의 문제인지 도대체 대통령제의 제도적인 한계인지 이 원인 분석이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제도적인 차이는 내각제는 임기가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영국 의회 같은 5년 그러니까 이제 되면 뭐 총리도 5년 할 수 있는 거지만 언제든지 그 임기 중간에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다시 치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기의 고정성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5년 임기가 있지만 3년 지나고 할 수도 있고 1년 지나고 할 수도 있고 5년 다 채울 수도 있고. 근데 대통령제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임기의 고정성이라는 거죠.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그 주어져 있는 임기 동안 대통령은 새로운 선거나 혹은 중간에 그만둔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 없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도록 하는 게 이제 대통령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가장 뭐 대통령제라는 걸 처음 만든 미국은 지금까지 단 한 명의 대통령도 탄핵으로 물러난 경우가 없습니다. 1789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뭐 300년 이상이 됐지만 근데 우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벌써 3분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그중에 2분은 실제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정말 어렵고 있어서는 안 되고 너무너무 예외적이어야 되는 그 사건이 이제 보통 명사가 됐습니다.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탄핵을 시킬 수 있다. 그럼 이제 그 제도로서의 안정성이 약화된 거죠. 그럼 이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기 중반에 뭐 하다 보면 대통령이 뭐 지지율이 등락이 있을 수 있는 거고 하다 보면 정책적 실수나 큰 사고가 생겨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뭐 잘라버리고 새로 하자고 하면 그럼 내각제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취지라면 대통령제에서는 그거는 대통령이가 갖고 있는 그런 제도적 특성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정치적 관행은 사실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혼란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될 텐데요. 너무나 급진적인 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제를 유지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권력 구조를 개혁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이나 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뭐 그거는 개헌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국정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앞부분에 있는 게 개헌이었는데 개헌을 하면 일단 대통령이 상당한 정도의 그 개헌과 관련된 그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합의 도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사실은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여야 합의가 되겠느냐. 네. 개헌보다 훨씬 낮은 단계에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네. 지금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무거운 이슈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뭐 지금 당장에서 제도적인 방법이 없다면 대통령이 보다 큰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사람을 쓰는 기용하는 문제에서도 그렇고 또 여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대적이지 않게 대통령이 중간에서 문제를 풀어내고 타협하고 만나고 설득하고 하는 그런 뭐 양보도 좀 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면 일단 좀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 갈등이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면 그때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모여서 새로운 정치적 변화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렇게 양당 간 격화된 상황에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더더욱 양당이 지금의 다툼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이게 쉬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답답한 측면이 많은데 뭐 여러 우리 정치학자들의 연구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보면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국민들이 정말 양극화된 걸까? 예.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조사에서 나타난 이념적인 거나 뭐 이런 걸 조사를 해보면 대개 다 이런 좌우 대칭적인 정규분포에 가까운 형태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느끼는 양극화 정도는 훨씬 커진 거죠. 그건 제가 볼 때는 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게 한 가지일 것 같고 예. 그거를 활용하는 정치 엘리트들의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사회 전체는 사실은 지금 이게 좀 어떻게 되면 완화되고 좀 갈등이 좀 수습되고 좀 통합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 그 일부들에 의해서 전체가 지금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떤 지금 현재로서는 큰 의미 있는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예. 충분히 우리가 대립해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들 피곤하고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씩 이 갈등을 풀고 통합으로 가는 형태의 노력을 기울여야 조금 더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도 한 사람의 언론인이자 또 연구자로서 양극단에서 대립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너무나 많이 지쳐 있고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늘 생각하는데 교수님처럼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개헌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속 계셔 주셔서 좀 건전한 논의들이 선거 때마다 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 체제와 정당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